방송에서 제공하는 부동산 정보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책임지지 않습니다.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개인에게 있습니다. 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이 주변에 땅과 집은 널려 있는데 과연 내 땅은 그리고 내 집은 어디 있을까 고민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저희가 매력적인 부동산 정보 그리고 이 정보와 투자 정보들을 전해드리는 부동산 콘서트 시간입니다. 네, 파리 부동산 대책으로 인해서 이 가점제 비중이 확대가 되면서 이 30, 40대 내 집 마련이 더욱더 까다로워졌다고 합니다. 앞으로 투기 과열지구의 전용 면적 85제곱미터 이하의 아파트 청약에서는 추첨 없이 100%가량 이 가점제가 적용이 되는데요. 청약 조정 대상 지역의 전용 면적인 85제곱미터 이하 아파트는 75%, 그리고 전용 85제곱미터 초과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30%를 가점제로 공급을 해야 한다고 합니다. 네, 그렇다면 앞으로의 추이도 계속해서 한번 잘 지켜보시길 바라겠고요. 네, 오늘 방송 보시다가 궁금한 점 있으시면요. 02866-4362번으로 전화를 주시거나 또는 070-8836-5683번으로 계속해서 문자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럼 부동산 콘서트 오늘도 한번 본격적으로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부동산 콘서트는요, 이 가치투자연구소 강성욱 대표 그리고 이규미 이사님과 함께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그렇다면 저희 오늘 가져오신 매물 소개하기 전에요. 이 부동산 이슈에 관한 이야기부터 먼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파리 부동산 대책 후에 내 집 마련이 어려워진 사람들이 생겼다고 하는데요. 이 가점제 비중이 더욱더 커지게 되면서 이 미혼이거나 또는 무주택 기간이 길지 않은 이 젊은 층들이 이에 해당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이와 관련해서 가점제에 대한 자세한 이야기를 먼저 대표님을 통해서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대표님 가점제에 대해서 한번 설명 부탁드릴까요? 네,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실 정책이 있게 되면 거기에 따라 이제 빛과 이제 또 어두움, 명암이 이제 구별되게 되는데요. 이제 혜택을 보는 그룹이 있고 또 상대적으로 이런 또 혜택을 못 보고 사각지대에 들어가 있다 이렇게 볼 수 있는데요. 저희가 8월 1 대책 때문에 이제 부동산 시장이 전반적으로 조금 시끌벅적하긴 한데 어쨌든 간에 이제 부동산을 조금 안정화시키는 지금 작용이나 실제 여러 가지 통계적인 내용도 나오고 있다 이렇게 이제 볼 수 있겠습니다. 뭐 아시는 것처럼 8.2 대책은 다주택자를 이제 겨냥한 그런 대책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다주택자에 대한 뭐 양도세를 중과한다거나 또 LTV, DTI를 통해서 또 대출을 또 줄인다거나 또는 분양권이랑 입주권 전매를 제한한다거나 뭐 이런 여러 가지 이제 대책이 있는데 기본적으로 말씀드리면 다주택자에 대한 규제다 이제 이렇게 볼 수 있고요. 그러면 이제 무주택자에 대한 내용이 이제 핵심이 되는 것이 이제 가점자인데요. 우리 진행자분께서 말씀하셨지만 기본적으로 이제 투기 과열 지구에서는 85제곱미터 이하 다음 달부터 실질적으로 이제 100% 가점제를 해야 됩니다. 가점제를 하게 되면 이제 기본적으로 요건들이 이제 몇 가지가 있는데 아무래도 이제 무주택 기간이 기신 분, 그 다음에 부양가족 수가 또 많으신 분이라든가 이런 분이 아마 유리하게 되겠고요. 거기에 따라 청약 통장을 또 이제 오래 해놓으신 분이 이제 길게 되겠는데요. 그 내용을 조금 살펴보시면 무주택 기간 같은 경우는 1년당 가점 2점으로 돼서 최대 32점이 이제 부과되겠고요. 청약 통장 가입 기간은 1년당 가점이 1점, 17점이 되겠습니다. 부양가족 수는 한 명당 가점 5점으로 최대 35점까지니까 아무래도 좀 부양가족이 많고 무주택 기간이 좀 길고 또 아무래도 청약 통장을 오래 넣으신 분이 유리하게 되는데 이러다 보니까 이제 문제점이 또 한 가지 발생을 합니다. 왜냐하면 30, 40대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뭐 자제분도 작게 되고 그 다음에 무주택 기간도 짧고 그 다음에 이런 여러 가지 또 청약 통장도 이제 아무래도 또 넣은 기간 수가 짧지 않습니까? 이러다 보니까 이제 상대적으로 불리하게 됐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나오는 이제 또 대책이나 현재 나와 있는 대책이 신혼부부 특별히 이제 공급 대책이라는 게 있습니다. 5년 미만의 이제 신혼부부로서 임신해 있거나 또는 아기가 있는 경우에 해당되는 내용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여기에도 이제 기준 자체가 4인 가족으로 맞벌이 같은 경우는 647만 원, 외벌이 같은 경우는 539만 원, 뭐 이하여야 되기 때문에 또 아무래도 이게 넘으신 분들은 조금 힘들 수도 있겠다 이렇게 생각이 되고요. 더 중요한 것은 이런 여러 가지 이제 대책이 있지만 아무래도 그 자기가 이제 가진 자금력의 한계를 좀 따져봐야 됩니다. 따져보시면 이제 지금 이제 통계적으로 봤을 때 7월 말 기준으로 이제 서울 아파트 평균 가격이
한 6억 2,400만 원 정도 됩니다. 굉장히 이제 큰 금액입니다. 사실은 이제 아무래도 그 맞벌이를 하시든지 이 기간이 짧으신 분들은 이 금액을 모아놓기가 쉽지는 않은데요. 말씀드렸던 것처럼 LTV DTI가 40%로 되기 때문에 그러면 계산해보면 한 2억 5천 정도를 빼더라도 실질적으로 한 4억 정도가 있으셔야 되는데 신혼 이제 결혼하셔가지고 4억 참 만들기가 형님이 실질적으로 어려운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제도는 취지는 좋아서 오래 하신 분은 괜찮지만 그렇지 않고 3, 40대로 각 결혼하신 분이라든가 이런 분들은 상당히 좀 불리하다. 그래서 이런 제도에 좀 사각지대에 놓였다. 이렇게 좀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내용에 대해서 좀 보완이 좀 필요하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아무래도 이제 다주택자를 조금 아무래도 규제를 하기 위해서 이런 정책을 뒀지만 사각지대에 가 있는 3, 40대 무주택자 또는 이제 가입기간이 짧은 이런 분들을 위해서는 아무래도 좀 다른 좀 대책을 내서 조금 더 활성화할 수 있도록 그렇게 제도를 조금 개선할 필요가 있겠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네, 말씀해 주신 대로 이 무주택 젊은 층들이 좀 피해를 겪지 않도록 이런 부작용이 좀 적은 이 보완책이 하루빨리 좀 마련이 돼야 될 것 같은데요. 그렇다면 대표님, 다주택자들 같은 경우에는 좀 대응이 어떤 것들이 필요한지 좀 궁금하거든요. 네네. 사실 다주택자도 이제 큰 이제 어떤 거시적인 지표하고 그다음 미시적으로 어떻게 대응해야 되냐 두 가지로 조금 나눠서 간략히 설명을 드리면 기본적으로 이제 거시적으로 보면 부동산 정책은 규제가 있으면 완화가 있고 또 완화가 있으면 규제가 이게 계속해서 반복하는 로테이션하는 성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한 40년 동안 쭉 이제 이렇게 보더라도 규제가 완화되면 규제 강화되고 또 완화 규제 강화 이런 형태를 띠고 있는데요. 최근의 내용을 보더라도 대통령 이제 3명 이제 전을 보면 이제 이명박 정부라든가 박근혜 정부는 규제를 완화를 시켰습니다. 왜냐하면 부동산 전반적으로 경기라든가 부동산이 좀 하향을 그렸기 때문에 그러다 보니까 이제 세계적인 또 전체적인 경기가 또 좋아지면서 또 부동산도 또 살아나면서 굉장히 이제 부동산이 오르기 때문에 최근에는 이제 규제를 강화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조금 더 긴 흐름이나 긴 호흡으로 보신다 그러면 어쨌든 정책은 계속해서 변화를 하고 반복을 거듭하기 때문에 그런 점을 신경 쓰셔가지고요. 뭐 어쨌든 내가 자금력이 있고 그 다음에 좋은 지역에 개발 호재가 풍부한 지역에 가지고 계시다 그런다 그러면 어쨌든 이제 우리가 양도소득세는 말씀드린 것처럼 어쨌든 2주택자는 최고 한 50%, 3주택자는 최고 60%까지 양도세를 내야 되지만 어쨌든 내가 이제 번거에서 낸다 이런 또 이제 자본주의에 조금 더 넓으신 마음 그 다음에 좀 편안한 마음을 가지고 계신다면 또 좋은 지역은 또 그만큼 오를 여지도 충분히 있기 때문에 가지고 계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단지 이제 자금력이 조금 이제 한계가 있으시거나 좀 급하게 최근에 매입하셔가지고 아무래도 좀 조정이 좀 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런 것 같은 경우는 내년 4월 이제 좀 되면 요 정책이 시행이 되게 되겠습니다. 그때 시행되기 전까지 한 주택을 좀 매도하셔가지고 상대적으로 좀 부담되는 걸 줄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금력에 따라서 이거는 대응을 하셔야 될 것 같고요. 그 다음 자금력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좀 괜찮거나 좀 여유 있게 가져가실 수 있는 분이시다 그러면 어쨌든 호재가 있고 또는 서울 지역은 기본적으로 작업보급률이 조금 떨어집니다. 그래서 공급이라는 것이 항상 이게 한계가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가격은 일정 수준까지는 계속 이제 올라가는 속성이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렇다 그러면 중장기적으로 좋은 지역은 보유를 하셨다가 나중에 또 수익을 또 많이 또 내실 수 있고 또 세금은 세금대로 내시고 또 그렇게 하시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네, 오늘도 이렇게 유익한 부동산 이슈에 관해서부터 먼저 저희 만나봤습니다. 이어서 매물 살펴보는 시간으로 바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희 계속해서 매물 만나보기 전에 부동산 콘서트 참여하실 수 있는 방법부터 먼저 전해드리겠습니다. 네, 부동산에 관한 고민이 있으시거나 매물 궁금증 있으시면요. 네, 전화 상담번호 02-866-4362번으로 전화를 주시거나 또는 070-8836-5683번으로 문자 연락 계속해서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저희 프로그램에서 제공하는 부동산 정보는 투자 판단에 의한 참고 자료일 뿐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개인에게 있다는 점 먼저 고지해드리겠습니다. 네, 그럼 오늘의 첫 번째 매물부터 저희 만나보겠습니다. 화면을 통해서 확인해 보시죠. 네, 오늘의 첫 번째 매물은 송파구 가락동 다세대 주택입니다. 오금역에서 도보 3분 거리에 위치해 있고요. 지상 3층으로 이루어진 매물입니다. 이 매물의 면적은 40.5제곱미터고요. 2017년도에 준공이 완료됐습니다. 이 매물의 분양가는 3억 6,500만 원입니다. 임대 시세는 3억 2천만 원으로 보여지고요. 그에 따른 예상 실투자액은 4천만 원이 예상됩니다.
네, 저희 오늘 첫 번째로는 송파구 가락동을 한번 떠나보겠습니다. 네, 입지가 워낙에 유명하기 때문에 많이들 좀 주목을 하실 것 같은데요. 네, 이사님 먼저 입지부터 한번 알아볼까요? 네, 입지가 워낙 중요한 송파구이기 때문에 자랑할 것들이 굉장히 많은데요. 오금동 같은 경우는 지금 더블역세권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3호선과 5호선을 도보 2분 거리에 이용을 할 수가 있고요. 인근의 외곽 순환도로로 들어가는 근접권들이 많아서 자가로 이용하시는 분들도 굉장히 편하게 교통생활을 이어나가실 수가 있습니다. 지금 이게 구조상 3룸 구조로 되어져 있는데요. 이 3룸이 거의 실평수가 한 20평 정도 되기 때문에 인근의 초등학교라든가 중고등학교 시설을 이용하시려는 분들이 굉장히 많으실 텐데 바로 인근의 오금 중고등학교와 여러 초등학교들이 위치해서 아이들을 키우시는 분들도 충분히 가능하게 들어가실 수 있는, 입주하실 수 있는 그런 매물로 위치하고 있습니다. 또 주변에 공원이 굉장히 많아요. 오금 공원이라든가 또 올림픽 공원, 여러 가지 공원들, 작은 공원들까지 내재한다면 송파구가 충분히 공원이 많은 주거시설로 굉장히 좋다라는 쾌적한 공간들을 제공하고 있기 때문에 송파구 안에도 이렇게 공기가 좋은 곳이 있구나라고 생각을 하실 정도로 굉장히 좋은 환경들을 아이들에게 제공할 수 있는 그런 곳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또 신혼부부라든가 자녀가 있는 가족 단위에도 적합한 환경인데요. 지금 거여나 마천지구에서 밀려 들어오거나 또 잠실지구 호재를 타고 들어오는 유입인구들이 굉장히 많은 곳에 위치하고 있기 때문에 이것 또한 굉장히 좋은 곳에 위치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네, 이렇게 인프라가 굉장히 좋은 곳에 입지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앞으로 개발 호재도 굉장히 많다고 들었어요.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네, 송파구 개발 호재는 굉장히 많이 산재되어져 있는데요. 이 오금동 같은 경우에는 제일 많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들이 사실은 성동구치소의 이전입니다. 이미 이전이 문정 법조단지 안으로 들어갔기 때문에 거의 한 2만 4천 평 규모의 어떤 여지들이 남아서 이곳에 업무시설이라든가 문화관광시설들이 들어온다면 이 지역의 유입인구는 한층 더 높아질 거라고 생각이 되는데요. 특히나 더블역세권이기 때문에 5호선 강북으로 들어가는 선과 또 3호선 강남으로 들어가는 선들이 같이 교차하고 있어서 두 곳에서 직장들을 가지시는 분들에게 굉장히 좋은 수요들을 제공할 수 있는 그런 곳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네, 이렇게 개발 호재 한번 짧게 또 짚어봤는데요. 그렇다면 다른 개발 호재는 또 없을까요? 네, 다른 개발 호재는 굉장히 네. 많은데요. 네, 올림픽 공원이 옆에 있어서 올림픽 공원역 9호선이 들어온다고 하면은 그곳까지 이용하는 역들이 생기는 곳은 항상 집가가 올라가고 또 굉장히 개발 호재들이 많이 있잖아요. 많이 있기 때문에 그곳에서 들어오는 유입 인구가 있다면 3룸이긴 하지만 신혼부부라든가 아니면 수익성 상품으로 나중에 전환을 하실 수 있는 그런 호재들을 안고 있는 곳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특히 더블 역세권은 나중에 트리플 역세권으로 들어갈 가능성들이 굉장히 많이 내재하고 있기 때문에 역에 대한 어떤 메리트, 도보 2분 거리면 초역세권이라고 볼 수 있는데 그 호재들을 다 같이 안고 있습니다. 네, 상담 번호로 계속해서 많은 연락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렇다면 이 매물 같은 경우에는요, 또 내부나 외부 특징도 굉장히 궁금하거든요. 장점이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예, 내부는 지금 실평수 한 20평 정도를 사용하실 수 있는 3룸 구조로 되어져 있고요. 코너 건물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대로변에서 도보 1분, 역에서는 도보 2분반 거리밖에 안 되기 때문에 코너 건물이기 때문에 답답함이 없는 남서양 구조로 되어져 있어서 굉장히 채광이 잘 되는 그런 곳에 위치하고 있고요. 또 무인 택배함이라든가 개별 시설들이 가질 수 있는 어떤 단점들을 전부 다 살려놨기 때문에 CCTV라든가 엘리베이터 등을 이용하신다면 아파트와 전혀 무관하지 않은 정말 떨어지지 않는 그런 구조를 갖고 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또 골목마다 CCTV가 들어져 있고 인근에 송파 경찰서가 위치하고 있어요. 늘 수시로 순찰을 다니시기 때문에 이제 아이들을 안전하게 키울 수 있다라는 그런 것들이 또 이 다세대 주택이 입지하고 있는 것에 가장 장점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내부는 화이트 톤으로 이루어져 있는데요. 인테리어뿐만 아니라 중문 설비가 되어져 있기 때문에 내부에서 창을 닫아도 바깥에서 열 수가 없는 그런 구조로 되어져 있습니다. 또 거실 주방이 불량이고 시스템 에어컨까지 빌트인이 되어 있어서 신혼부부들에게는 굉장히 적당한 곳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는데요. 인근의 아파트의 전세 가격이 못 미치는 가격으로 새 집에서 또 넉넉한 구조를 가진 곳에서
안에서 살 수 있는 그런 구조로 굉장히 넓게 뽑아져 있습니다. 네, 그렇다면 이 매물의 투자 메리트 포인트는 또 어떤 점들이 있을까요? 예, 송파구가 가지고 있는 브랜드 네임만 가지고도 이 물건 같은 경우는 굉장히 투자를 하시기에 적합하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데요. 여러 가지 부동산 악재들이 쏟아지지만 악재 때 다른 사람의 눈에 돌리지 않았을 때 호재를 보고 준비하시기엔 참 좋은 매물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또 9월, 10월 겨울철이 다가오는데요. 신혼부부들에게 굉장히 적당한 매물이고 아이 1명, 2명까지도 같이 살 수 있는 그런 구조로 되어 있어서 저는 아파트보다도 훨씬 더 쾌적한 공간들을 제공하는 그런 곳이 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또 차후에는 수익형 매물로 변모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초역세권의 수익성도 같이 갖고 있는 그런 매물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또 인근에 공원들과 학교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주거 형태이기 때문에 인근에 공원과 학교들이 많이 있다라는 것은 아이들 통학 여부가 굉장히 중요한데요. 인근에 고등학교와 중학교가 바로 옆에 위치하고 있기 때문에 아이들이 좀 더 성장을 해서도 가져갈 수 있는 그런 곳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네, 첫 번째 매물 송파구 가락동 매물이었습니다. 마지막으로 매매가 분석 한번 도와주시죠. 네, 분양가는 3억 6,500만 원이고요. 지금 나중에 자녀들을 위해서 조금 만들어 놓으신다라고 생각을 하신다면 임대 시세 전세 3억 2천을 제외하고 나면 한 4천만 원 정도의 수요 자금을 가지고 굉장히 이렇게 좋은 곳에 집을 마련할 수 있는 그런 곳이기 때문에 아이 신혼부부의 정년기에 있는 신혼의 정년기에 있는 아들이나 따님들을 둔 분들에게 굉장히 관심이 많은데요. 또 주변에는 분양을 더 이상 할 수 있는 주택 개발 여지가 없습니다. 그래서 조금 더 선점을 해서 확보해 놓는다면은 도보권에서 가장 가까운 곳에다 아이들의 집을 하나 만들고 나중에는 노후의 수익형 상품으로도 개발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은 정말 투자하기에는 좋은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첫 번째 매물 만나봤습니다. 오늘의 두 번째 매물로 바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두 번째 매물은 광진구 화양동 신축 오피스텔 매물입니다. 어린이대공원역에서는 도보 4분, 그리고 건대입구역에서는 도보 7분 거리에 위치해 있습니다. 2018년도 3월에 준공 완료될 예정이고요. 이 매물의 실면적은 35.14제곱미터로 투룸 구조의 욕실 1개, 거실과 주방의 구조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이 매물의 매매 금액은 2억 7,900만 원입니다. 임대 시세는 전세 시 2억 6천만 원, 월세 시 보증금 3천만 원에 월 100만 원, 예상 실투자액은 전세 시 1,900만 원이 예상됩니다. 네, 저희 두 번째로는 또 광진구로 한번 떠나볼 텐데요. 이쪽의 입지여건은 또 어떻게 될까요? 네, 광진구도 굉장히 녹지가 잘 돼 있는 곳이기도 한데요. 이곳 같은 경우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어린이 회관이라든가 어린이 대공원이 인근에 있기 때문에 굉장한 녹지 공간들을 제공을 하고 있고 또 수익형 상품이나 차익형 상품으로 가장 맞춤이 돼야 되는 거는 사실은 여기에서 얼마나 근접하느냐에 따라서 그 가치가 올라갈 수가 있다고 보는데요. 이거는 2호선 건대입구 한 7분 정도, 또 7호선 어린이 대공원역이 한 도보 2분에서 4분에서 3분 정도까지 단축할 수 있는 그런 거리이기 때문에 굉장히 이것도 어떻게 보면 트리플 역세권에 가능한 그런 곳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실면적이 굉장히 잘 나와 있습니다. 오피스텔 같은 경우는 사실은 1.5룸이라 그래서 원룸형 구조로 되어져 있는데요. 이거는 방 2개에다 욕실 하나의 투룸 구조로 되어져 있기 때문에 차후에도 수익형으로는 굉장히 좋은 곳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또 롯데백화점이라든가 이마트 등 생활 편의시설이 굉장히 근접거리에 있고요. 그다음에 건국대학교 병원이 바로 옆에 있기 때문에 어떻게 좀 위급한 상황도 얼마든지 커버할 수 있는 그런 내재 시설들이 굉장히 많이 되어져 있고요. 건대입구역 하면은 사실은 젊은이들의 먹거리거나 볼거리가 굉장히 많은 곳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사실 이런 것들에 대한 호재 때문에 어린이 대공원역에 있는 오피스라든가 다세대 원룸들이 굉장히 각광을 받고 있습니다. 네, 그렇다면 이어서 이쪽 주변으로 개발 호재도 한번 짧게 짚어주실까요? 예, 인근의 세종대학교라든가 건국대학교, 한양대학교와 근접거리에 있습니다.
평수 자체가 뭐 6만 2천여 명의 캠퍼스 타운이 조성되어져 있다라고 볼 수 있는데요. 광진구에 건대있고 화양동 같은 경우는 사실 대학가의 거리라고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차후에 화양동 같은 경우 원룸을 이미 지어서 굉장히 많이 분양을 했기 때문에 투룸 구조의 오피스텔이 더 이상 들어올 자리가 없을 정도로 인근에 집 지을 자리가 없습니다. 그래서 동부권을 대표하는 상권 또 강남 진출이 용이하다는 어떤 입지가 있고요. 또 임차 수요들이 굉장히 풍부하기 때문에 오피스텔이 안 나가면 공실이 있으면 어떡할까라는 생각들을 안 하셔도 되고 있습니다. 또 수익성 면에서도 가구 원수가 1.5명으로 광진구에서 가장 낮고 1인 가구가 집중되어져 있기 때문에 오피스텔 사업 수행이 아주 우수한 편이라는 수익성의 장점도 같이 보장을 해드리는 그런 물건입니다. 네, 그렇다면 신축 오피스텔 매물입니다. 이 매물의 장점까지도 한번 이어서 살펴볼게요. 네, 이 매물 같은 경우는 지금 아직 준공이 안 떨어진 그런 매물인데요. 오피스텔 같은 경우 굉장히 답답한 구조로 되어져 있다고 생각을 하실 텐데 이거는 단지형 오피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2개의 동으로 이루어져 있고 또 지하에 주차장이라든가 1층을 피로티형으로 만들었기 때문에 주차시설이 굉장히 넉넉한 공간입니다. 상업시설들이 많은 곳에는 사실은 주차하는 게 굉장히 힘들다라는 생각을 하시는데 주차시설이 75%에 육박을 하기 때문에 4개 차를 가지고도 충분히 주차 공간을 확보할 수 있는 그런 곳에 위치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또 뭐 1층 무인택배함은 기본으로 되어져 있고요. 인근에 뭐 CCTV라든가 안정성을 확보하기 위한 그런 시설물들이 굉장히 잘 되어져 있습니다. 내부도 화이트 톤을 좋아하죠, 젊은 분들이. 이런 화이트 톤을 가지고 사실은 채광의 효과까지 좀 보여질 수 있기 때문에 안이 조금 협소하다라는 생각을 하실 분들도 계시는데 실제로 내부를 방문하시거나 모델하우스를 보시는 경우에는 그런 염려들을 아주 이렇게 사라지게 만드는 그런 색깔 구조로 되어져 있습니다. 또 인근에 원룸들이 굉장히 많이 있기 때문에요. 사실 투룸이 굉장히 수요가 많은 것에 비해서 공급이 부족하고 있는데요. 투룸 구조의 희소 가치도 같이 갖고 있습니다. 신혼부부가 얼마든지 입주를 하거나 직장인들이 살 수 있는 구조로 되어져 있고요. 강남으로 출퇴근하는 자가 사용자들도 선호할 수 있는 그런 곳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네, 그렇다면 투자 포인트까지 한번 이어서 살펴봐 주실까요? 네, 화양동 같은 경우 건대 입구라는 어떤 호재들이 굉장히 많이 있었는데요. 7호선 어린이 대공원역과 또 도보권에 있기 때문에 이 더블 역세권의 어떤 투자 포인트를 같이 가져갈 수 있는 그런 구조로 되어져 있고요. 투자와 임대 수요를 다 같이 가져갈 수 있는 구조이기 때문에 입지성에서도 굉장히 훌륭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사실 대학이 이전을 하지는 않죠. 건국대학교라든가 세종대학교 또 인근의 한양대학교까지 같이 있어서 인근의 학생 수요들이 오피스텔을 굉장히 선호를 합니다. 그래서 이쪽에 특히 지방에서 아이를 보내시는 부모님들 같은 경우는 좀 더 안전한 시설에서 내 아이가 기숙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하시기 때문에 그런 분들에게 수익성 임대를 놓으셔도 사실은 월세 수익까지 또 확실한 보장을 해드릴 수 있는 그런 물건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또 주차장이 거의 없는 곳에서 주차 시설을 굉장히 많이 확보를 했기 때문에 그 안에서 내 주차를 가지고 젊은 사람들이 요즘 차 없는 분들이 없으시잖아요. 그 차를 가지고도 얼마든지 자가 주차가 가능한 그런 매물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특히나 안정적인 시세와 차이와 수익률을 같이 가져가고 있고 분양가 자체가 인근의 분양가들보다 굉장히 저렴하게 책정이 되어져 있기 때문에 조금의 투자 금액을 가지고 내가 수익성 상품으로 노후도 만들 수 있고 내 자녀에게 어떤 제공도 할 수 있는 그런 매물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네, 그럼 오늘의 두 번째 매물 매매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광진구 화양동 신축 오피스텔 매물입니다. 이 매물의 매매가는 2억 7,900만 원이고요. 임대시세는 전세시 2억 6천만 원이고요. 월세시 보증금 3천만 원에 월 100만 원 예상이 됩니다. 예상 대출가는 50%가 가능하고요. 실투자액은 전세시는 1,900만 원, 그리고 월세시에는 1억 950만 원이 예상됩니다. 네, 이렇게 해서 저희 오늘 두 번째 매물까지 한번 확인해 봤습니다. 오늘 부동산 콘서트 저희가 준비한 순서는 여기까지고요. 네, 다시 한번 꼭 확인해 보시면서 상담 번호로 궁금증들 많이 시청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저희는 다음 이 시간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부동산 정보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책임지지 않습니다.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개인에게 있습니다.